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약집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이제 5, 6월 달은 요약집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지금 이제 5월부터는 이제 범위를 줄여가야 돼요. 어차피 그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줄여서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약집으로 딱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기본서는 참고서 형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공부는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한 번 들어갖고 기억이 되면 관계가 없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 두꺼운 교재는 계속 반복하기 어렵잖아요. 여러 번 돌리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짧은 교재로 계속 반복해서 자기 컷화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기출 문제 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제 5월부터는 문제도 이제 풀어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월, 6월까지는 기출 문제가 거의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7, 8월 달에 또 예상 문제가 나오거든요. 또 예상 문제를 또 풀어야 되고 9, 10월 달에 또 모의고사 문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학원에서 하게 되면 한 과목당 1000문제씩은 풀고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공부하면 그렇게 과목별로 1000문제 풀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학원에서 이렇게 돌려주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하기가 쉽습니다. 어차피 뭐 수험생들도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평가지만은 그래도 뽑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경쟁해서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학원에서 한 대로 열심히 따라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여러분 교재 5페이지 공인중개사 법령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법이 어떻게 구성됐는가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이 그 도표에 나와 있어요. 법령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크게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공인중개사법이 있습니다. 이 중개사법이 법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령이 있어요. 시행령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대통령령. 대통령령을 달리 표현해서 대령. 그렇죠? 이 시행령 이꼬르 대통령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공인중개사법 뭐가 있어요? 시행규칙. 규칙이 국토교통부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령은 법하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뭐 이 자체가 시험 나오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 바퀴 돌았으니까 우리가 배우다 보면 일반 중개계약서랄지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설명 이런 법정 서식이 있죠. 그럼 법정 서식은 다 어디가 들어있느냐 이런 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자, 법정 서식은 법에가 들어있을까요? 시행령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시행규칙에 들어있어요. 그것도 이제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시행규칙 밑에다가 각종 법정 서식. 법정 서식은 전부 다 어디가 들어있다? 시행규칙이. 자, 법정 서식은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들어있다고 적어 놓으세요. 자,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됐어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 됐죠? 자, 이런 것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각종 서식은 시행 규칙에 들어 있다는 거. 정리되고 있어요? 좋아요.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공인중개사법 법적 성격이 나와 있어요. 자, 법적 성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법은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이냐 이 말이죠. 자, 법을 분류할 때는 일반법하고 특별법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둘 다 들어가요. 이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중개와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일반법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적용된 법이잖아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중개사법이 가장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법 또는 기본법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과 관련해서는 중개와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중개하고 중개업과 관련해서는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누구나 우리 공인중개사법을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뭐하고 비교했을 때 민법하고 상법하고 비교하면 우리 중개사법이 특별법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법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랄지 특정 지역이랄지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받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민법은 일반인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 누구에게나. 우리 중개사법은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주로 적용받아요. 물론 일반인도 적용받는 경우도 있지만, 자 그래서 한정된 사람 또 중개와 관련해서 주로 적용돼요.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민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또 상법에 대해서는 특별법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왜 구별하느냐?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민법 규정하고 우리 중개사법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을 우선 적용을 합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자 민법에서 쌍방대리 못하게 돼 있죠. 근데 본인이 허락이 있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도 쌍방대리 못하죠. 허락이 있어도 돼, 안 돼? 안 돼. 그럼 두 법이 서로 저촉되잖아요. 그럼 어느 법을 따라야 돼? 중개업에 종사하신 분들은 우리 중개사법을 적용받습니다. 특별법 우선 원칙 때문에. 됐어요? 자, 이런 규정이 있고 또 민법이나 상법이 우리 중개사법 규정에 없으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그래서 구별합니다. 자, 민법하고 상법을 비교하면 특별법, 중개업 관련해서는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됐죠? 자, 또 법을 분류할 때는 자, 공법하고 사법하고 중간법. 중간법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해요? 사회법. 사회법을 달리 표현해서 혼합법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중개사법은 셋 중에서 어디 들어가? 중간법에 들어가면 돼. 이걸 사회법 또는 혼합법 이렇게 무엇의 중간이다? 공법하고 사법의 중간이다. 자, 공법은 주로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사법은 개인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인데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 형태의 법이다. 그래서 중간법이라 해요. 자, 한 바퀴 돌아서 알겠지만 자, 우리가 보여달면 의뢰인하고 개원 간에 둘이 합의해서 이룬 중개계약 있죠. 그건 개인과 개인계 합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게 사법적 요소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중개계약 맺을 때 보수 약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초과 약정해서 수령한 우리 중개사법에서 제재를 가죠. 이 제재 규정은 공법적 요소입니다. 그러면 이런 규정들이 많아요. 제재 규정도 많고 합의한 규정도 많죠. 이렇게 여러 가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혼합법 또는 중간적이다 그래서 중간법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국내법하고 국제법 이렇게도 분류합니다. 그럼 우리 중개사법 어디 들어가? 국내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자, 이 중개사법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효력 발생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토 내에서 효력을 해서 국내법. 됐죠? 자, 그다음에 법을 분류할 때는 또 실체법하고 절차법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어요. 권리 의무 실체를 다루는 것이 실체법, 그 절차를 다루는 법이 절차법인데 우리 중개사법 어디로 봐야 돼? 절차적 규정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실체법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실체법이라고 하나만 더 적어 놓으시면 돼요.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법적 성격은 일단은 이해를 하시고 이 제목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해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2절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 나와 있죠. 이 법은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고, 전문성 제고까지 끊으세요. 여기까지가 1번 번호 매기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한다까지가 몇 번? 1번. 적었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끊었어요. 이게 몇 번? 그럼 여기서 부동산업이라 그랬습니까? 부동산 중개업이라 그랬어요. 중개했다 동그라미.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버려요. 자, 그래서 부동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그러면 틀려고 중개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이거 몇 번? 3번. 이게 이제 근극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국민의 재산권 보고 아니에요. 국민경제 이바지입니다.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세 가지. 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막상 시험 나오면 틀려요.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 제공. 두 번째,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민경제 뭐다? 이바지.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정 목적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 또 공부를 하려면 이제 용어가 나오잖아요. 용어는 이제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용어가 자주 틀려. 다른 건 잘 안 틀리는데 그래서 이제 봐줄게요.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뭐가 나왔어요? 중개, 그 다음에 중개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요?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온 것이 뭐가 있어요? 중개보조원이란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 6가지 이거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용어만큼은 개념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자. 법 조문을 숙지를 해버려야 돼요. 아예. 그래서 이제 중개 개념 아는 대로 서술하시오. 중개. 자,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법 3조. 이걸 이제 법정이라고 해요. 법정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다음에 뭐라 했어요? 거래 당사자 간의 그렇습니다. 뭘 중개한다는 거예요? 매매하고 또 교환하고 임대차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밖에 권리입니다. 권리의 무슨 행위? 득실 변경 행위를 뭐한 것이다? 알선한 것이 중개다. 이 개념 정확하게 잡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대로 숙제하세요. 그러면 이제 법정 중개 대상물이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법정 중개 대상물이 자, 토지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또 그 밖에 토지의 정착물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임목하고 또 광업재단하고 공장재단이 있다. 자, 이거의 법정 중개 대상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동차랄지 선박이랄지 항공기랄지 중기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럼 금전은 안 들어가죠. 권리금은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은 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어요. 토지 건축물을 중개합시다. 그죠? 자, 그러면 거래 당사자란 것은 누구를 말한다 그랬어요? 갑하고 을을 말합니다. 자, 그럼 매매 같으면 매도인하고 누구? 매수인. 임대차 같은 건 임대인하고 임차. 교환은 교환 당사자 쌍방을 말합니다. 됐어요? 자, 그럼 뭘 중개하느냐? 사고 파는 매매, 바꾸는 교환, 유상으로 빌려주고 빌리는 임대차. 자, 이거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가능하죠? 근데 이제 이것만 중개한 게 아니라 이 그 밖의 권리도 중개할 수 있다. 이거 민법상 권리들을 말합니다. 그럼 어떤 권리가 중개할 수 있고 어떤 권리가 중개할 수 없는가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 그 밖의 권리를 중개할 수 있는데 그 밖의 권리는 뭐냐? 소유권 중개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은 중개할 수 있는 권리요, 없는 권리? 있어요. 이게 뭐예요? 영익물권들이죠. 영익물권은 셋 다 중개 대상이 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득이란 말이 설정, 실이란 말이 소멸, 변경이란 말이 말 그대로 변경이면서 이전이죠. 변경이면서 이전인데,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는 설정, 변경, 이전 다 가능해요. 근데 소멸은 신경 안 써도 되고 일단 설정하고 뭐가 가능하다? 이전. 그러니까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지역권 이전. 전세권 설정 계약, 전세권 이전. 다 설정 이전 가능해요. 그러면 저당권은 중개 대상물이 됩니까? 예. 저당권은 영익물권이라 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물권 중에서 저당은 설정 이전 다 된다는 거의 판례입니다. 그러면 이웃지권은 설정은 안 돼요. 뭔만?
이전만 됩니다. 그러면 왜 설정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그죠? 왜 설정은 안 된다 그랬어요? 법정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요지권은 법정이에요. 법률의 규정에서 담보가 설정된다 이 말이에요. 합의해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전은 판례에서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웃집권이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된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집권 이전, 이웃집권 되는 거고 질권은 전당포 생각하면 돼요. 반지 맡기고 돈 빌려 쓰는 거 예를 들어서 이것은 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예요. 그럼 개공이 취급하는 것은 부동산이라 그랬어요, 동산이라 했어요. 그래서 질권은 안 된다. 됐죠? 그럼 이제 종합 정리하면 영위물권은 지상지역정은 설정 이전 다 되죠. 그럼 담보물권 저당은 설정 이전 다 되는 거고, 질권은 아예 안 되는 거고, 유치권은 뭐만 돼요? 이전만. 근데 일부가 되는 것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알선이라는 것은 이제 둘이 연결해 주는 행위다 생각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권리 몇 가지 더 해볼게요. 이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권리들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한 바퀴 두 바퀴 돌았으니까 종합적으로 권리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봐보세요. 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요? 분묘 기지권이죠. 그럼 분묘 기지권은 중개 대상이 될까? 중개할 수 있는 권리요? 없는 권리? 없어. 설정 이전 다인데 이건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개가 전혀 불가능해요. 됐죠? 그러면 지상권은 합의해서 나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설정 이전 다 돼. 근데 법률의 규정에서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은 무슨 지상권? 그럼 여기도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럼 설정 행위는 돼 안 돼? 안 돼. 뭔만? 이전만. 그러면 이제 유치권처럼 법정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설정이 안 돼 버린 거죠. 근데 이전은 돼. 그럼 일부가 되는 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부동산 환매권이 있죠. 환매권이 뭐예요? 나무 자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예요. 팔았다가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 그죠? 그럼 환매권 행사는 이건 중개가 불가능하지만 환매권 무엇은 가능하다? 이 환매권도 등기할 수 있거든요. 등기된 환매권은 이전성이 있어 없어? 그래서 환매권도 이전은 돼요. 그러면 이 둘은 일부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설정은 안 되고 이전만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저작권이랄지 상표권이랄지 의장권이랄지 실용 신앙권이랄지 이런 권리가 뭐예요? 무체재산권 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정신적 산물은 안 돼요. 이런 것은 중개가 불가능하다. 이해됐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점유권. 점유권 되겠어요? 안 됩니다. 끼어들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정은 점유를 떠나면 점유권은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이건 중개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되는 권리, 안 되는 권리 이걸 알선하는 것이 뭐다? 중개다. 알선하는 게 뭐다? 중개다. 연결해 준 게 뭐다? 중개다. 그러면 그 두 줄에가 이렇게 속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두 줄만 보고도 머릿속에서 이게 이런 내용들이 빙빙빙 돌아야 돼. 그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러면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잘 봐보세요. 그러면 토지를 알선한 건 중개 맞죠? 건물을 알선한 것도 중개 맞죠? 그러면 금전 소비 대차를 알선한 건 중개예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금전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금전 소비 대차를 알선한 건 중개가 아니야. 그러면 다시 지상권 설정 행위를 알선하는 건 중개 맞죠? 왜? 중개 대상인 권리가 되기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알선한 것도 중개 행위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개략적으로 정리해볼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짚고 넘어갈 거 있어요. 중개행위 성격 한번 봐드릴게요.
그 밑에 옆에다 적으면서 들으세요. 그 책이 없으니까. 중개행위란 것은 둘 간의 행위를 뭐 해주는 거? 알선해 준 거. 이것이 이제 중개행위거든요. 이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이제 법적 성격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 중개행위란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계약은 누구 하고 있어요? 갑하고 이렇게 하는 걸 무슨 계약? 거래계약. 그러면 여기서 중개행위는 둘이 거래계약 체계를 연결해 준 거죠. 그럼 이건 법률행위라고 봐야 돼요? 사실행위로 봐야 돼요? 중개행위. 사실행위? 다 법률행위라 하는데 사실행위 강력시하십니까? 예, 좋았어요. 사실행위 맞아. 맞았어요. 자, 이 중개행위는 계약이 아니잖아요. 사실행위야. 지금 우리가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법률행위는 누구 하고 있어요? 갑하고 을. 아니, 법률행위 종류 중에 대표적인 계약이잖아요. 민법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법률행위 대표적인 종류가 계약이에요. 계약은 다 법률행위예요. 자, 이건 법률행위고 중개행위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제대로 이해했는 거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오죠. 개공에게. 그럼 알았다. 중개해 주겠다. 이렇게 맺는 계약을 무슨 계약? 그럼 중개계약은 법률행위로 봐야 돼요? 사실행위로 봐야 돼요? 예? 법률행위요. 왜? 계약이니까. 중개계약도 법률행위, 거래계약도 법률행위. 근데 중개행위는 둘이 법률행위 하도록 연결해준 행위. 사실행위라는 의사표시를 요소하지 않는 거.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개행위는 자, 갑이 시키는 대로 하는 행위. 이걸 사자로서 행위냐? 심부름꾼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대리로 하는 대리 행위냐? 아니면 개공 독자적으로 하는 독자적 행위냐 이 말이에요. 무슨 행위? 독자적 행위. 자기 전문 지식 가지고 하는 독자적 행위로 보고 있어요. 자, 법적 성격 적고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자, 이 중개 행위는 둘이 법률 행위 하도록 즉 계약하도록 사전에 도와주고 있죠. 그래서 사전에 도와준다 해서 사전적, 보조해 준다 해서 보조적 준비 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전적, 보조적 무슨 행위다? 준비 행위다. 이게 이제 중개행위 법적 성격입니다. 자, 그래서 중개행위 성격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개행위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중개 개념 개략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거기 도표로 넘어갈 건데 도표가 뭐가 있느냐? 중개의 유형이 나와 있죠. 중개 뭐가 나와 있어요? 유형. 이게 중개의 이제 종류들인데 봐보세요. 자, 중개의 유형이 나와 있어요. 중개는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느냐? 첫 번째가 개업 공인 중개 사업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있어요. 관여 동그라미 쳐서요. 개공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가 지시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참여 중개가 있어요. 자, 지시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보도 중개, 참여 중개를 달리 표현해서 매개 중개, 다 같은 개념들입니다. 그러면 관여 정도에 있다는 분류라 그랬잖아요. 관여. 그러면 지시 중개란 것은 자료를 전시하거나 정보만 제공해주면 개공할 일은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요. 자, 참여 중개는 중개해달라면 의뢰가 들어 거래계약까지 성사시키고 보고서를 받는 것을 무슨 중개? 참여 중개란 말을 써요. 그럼 지시 중개가 이거예요. 개공 찾아와서 이 매물에 관한 자료, 뭐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가격이랄지 일정한 장소에다 전수해달라. 그러면 뭐
물건의 특징 이런 걸 전시해주고 한 달 전시하고 5,000원, 두 달 전시하고 10,000원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개공할 일은 끝나요. 중개가 완성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까지 관여 안 했죠? 이걸 지시중개라 해요. 그럼 참여중개란 거 뭐예요? 중개해달라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상대방 찾아갖고 뭐까지? 거래계약까지 성사시켜 준 것이 무슨 중개? 참여.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건 참여중개죠. 그래서 이제 뭐가 더 많이 관여했어요? 참여중개. 그럼 관여 정도지. 근데 우리나라는 둘 다 인정이 되고 있어요. 예, 지시중개도 가능합니다. 개설 등록하면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관여 정도에 따른 분류, 지시중개하고 참여중개 나와 있어요? 예. 자, 뒷배 넘으세요. 자, 두 번째가 개공은 무슨 정도가 나와 있어요? 의무 정도, 의무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의무 정도에 따른 분류가 일방적 중개하고 쌍방적 중개가 있어요. 일방적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쌍방적. 적 동그라미 치세요. 자, 일방적하고 쌍방적 중개가 나와 있는데 일방적 중개라는 것은 뭐냐면 자, 개공에게 물건 중개해달라고 의뢰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그러면 개공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어 없어? 없는 것이 일방적이에요.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한 바퀴 도신 분은 알겠지만 일반 중개계약 있잖아요. 이것은 우연히 거래가 성사되면 보수가 받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없어요. 자, 이런 것이 이제 일반 중개 계약 형태, 일방적 중개고. 자, 쌍방적 중개란 말은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은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자, 의뢰인은 보수 지급 의무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서로가 의무를 진다 그래서 쌍방적. 그러면 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속이나 독점이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바퀴 돌아서 하지만 전속 중개면 정보망이나 일간시면 의무적으로 정보 공개해야 돼 안 해야 돼? 적극 중개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의무가 없는 것이 일방적, 의무가 있는 것이 쌍방적. 적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일방 중개하고 일방적하고는 또 틀려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 그 위에 여백 있어요? 여백 있어요 없어요? 거기다 하나 적으세요. 중개행위 대상에 따른 분류입니다. 뭘 대상으로 하느냐? 중개행위 대상. 뭘 대상으로 하느냐? 상사중개하고 민사중개라고 있어요. 상사중개란 것은 뭡니까? 타인간의 상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상행위. 자, 이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상의해야 돼. 둘 중 하나는. 둘 다 상의해야 되고 둘 중 하나는 상의해야 돼. 이런 상인들 간의 행위를 중개하는 걸 상사중개라 해요. 자, 그럼 여기는 어느 법을 적용받아요? 상법을 적용받습니다. 민사중개란 것은 타인 간의 상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해요? 상행위 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으로 한다. 자, 외의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느 법을 적용을 받아요?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개별법을 우선 적용한다. 우선 적용한다. 이래 정확한 표현이 돼요. 그럼 이제 연습할게요. 우리 부동산 중개는 어디로 봐야 돼요? 상사 중개로 봐야 돼요? 민사 중개로 봐야 돼요? 민사 중개죠. 부동산 중개.
직업 소개도 민사중개, 혼인 중개도 다 민사중개 들어가요. 할 수 있는다는 뜻은 아니고 분류할 때. 그러면 이 부동산 중개는 이 개별법이라는 뜻이 공인 중개사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개별법이라는 말을 써요. 됐어요? 뭐 직업 소개도 민사중개인데 거기는 직업과 관련된 법, 뭐 직업안정법 같은 거 있으면 직업안정법. 됐어요? 이런 거 개별법이라는 말을 써요. 이거 우선 적용. 근데 우리 중개사법의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나 상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될 수도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요?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상 행위에 따른 분류 나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자, 준비 끝났어요? 그다음에 중개행위 법적 근거 동그라미 있어요. 이제 여기는 판사 안 해도 돼요.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가 공인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사중개. 그럼 공인중개는 어떤 법률이나 제도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중개 형태.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중개업하려면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하고 법에 따라 하는 것을 무슨 중개? 공인중개. 자격증 취득하고 등록까지 하고. 근데 사중개라는 것은 여러분이 공부한다니까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그냥 중개하는 거예요. 공부하고 있는 중에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무슨 중개? 사중개. 됐어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우리 공인중개사법 중개는 공인중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법률 제도 동그라미 자연의 일반적 부동산 활동 이란 밑줄 것이고, 자,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 법적 근거에 따른 분류, 공인중개하고 사중개. 그 다음에 주체의 수, 단독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중개행위 주체가 1인, 즉 혼자서 물건을 중개한 것을 단독. 2명 이상 갱옥이 협력해서 하는 것을 공동.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그 말이다. 정리되고 있죠? 되게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개 유형 개략적으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재를 반복해서 읽으세요. 자, 그 다음에 중개하고 구별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중개하고 비슷한 구별 개념이 비슷해요. 근데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그 5가지 나눴는데 일단은 위에 2가지만 별표 쳤어요. 이 2가지만 일단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가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대리. 또 중개하고 뭐가 있어요? 위임. 이 2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공부할 것은 이제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둘의 공통점은 뭐고 차이점은 과연 뭘까? 이걸 공부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됐어요? 자, 그러면 중개 개념 방금 배웠죠? 물건을 뭐 해주는 거? 알선해 준 것이 뭐다? 중개다. 그러면 대리 개념을 잡아봐요. 자, 대리권을 준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본인. 자, 대리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근데 대리인이 의리 부여받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제 중개하고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대리권을 부여받아야지 이제 비슷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구별해야 되니까 이 대리권을 부여받았다. 자, 그러면 개공이 상대방 찾아서 팔아줘요. 이건 물건 개공에 맡겨서 자, 대리권을 주면서 팔아달라. 그러면 이 대리 행위 관계. 그래서 이제 법률 효과는 직접 본인에게 나타난 게 대리잖아요. 자, 이거 이제 대리 개념인데,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보죠. 공통점 뭐고 차이점 뭐냐? 이걸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중개하고 대리. 자, 공통점은 잘 봐봐요. 공통점 뭐냐면, 자, 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거래 계약이 아까 무슨 행위라 그랬어요? 법률 행위라 그랬죠. 법률 행위 하는 걸 도와줘. 즉 계약 체결한 걸 도와줘. 여기도 마찬가지. 이 개공이 이제 이걸 물건 맡겨서 자, 대리권을 주면서 어떻게 팔아달라 그랬으면 가부 대리인잖아요. 그죠? 그럼 이 사람 매도인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팔아줘 상대방 찾아서. 그러면 이것도 계약 체결이죠. 자, 계약 체결을 보조해 준다. 이것이 이제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 유사점 밑줄 보세요. 타인 사이에 개입해서 법률 행위가 성립하도록 뭐한다? 조력한다. 법률 행위가 뭐요? 거래계약. 거래계약이라고 적어놔서 계약이라고 적어놓으시면 돼요. 거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력한다. 법률 행위 성립에 조력하다. 자, 그래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 보조해 준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차이점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 그림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갑하고 을이잖아요. 그러면 개공은 계약 당사자요, 제3자요. 제3자잖아요. 중개에서 개공은 제3자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대리에서 개공이자 대리인이잖아.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는 직접 자기가 계약을 하고 있죠? 그러면 제3자요, 계약 당사자요. 계약 당사자. 매도인 자격을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당사자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차이점.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차이점 뭐냐. 중개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중개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라고 배웠어요? 사실행위. 근데 여기는 직접 계약 당사자니까 법률행위 관여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밑줄 그으시면 돼요. 자, 차이점. 거래소는 사실행위고 대리는 법률행위. 자, 개공은 중개는 제3자. 여기는 계약 당사자.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아,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렇죠?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위임 하나만 더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 상식을 읽어두세요.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위임까지는 알아야 돼요. 자, 위임이 뭐예요? 위임. 맡기죠. 뭘 맡겨?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사무 처리를 위탁을 하는 걸 말합니다. 사무 처리 위탁. 그러면 일을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 위민. 맡은 사람을 수임인이란 말을 써요. 자, 이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무 처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건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건물을 팔아달라고 맡길 수도 있어요. 됐어요? 또 장부를 정리해달라고 맡길 수도 있고. 사무 처리 개념은 상당히 광범위한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공통점은 뭐냐? 자, 의뢰가 들어오면 개공은 이 물건이 주의가 하자가 있냐 없냐 주의를 가지고 조사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성관주의. 됐어요? 이 사람이 일을 맡았으면 남의 것이라고 대충 팔아줘야 돼요? 아니죠. 주의를 가지고 일 처리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공통점이 바로 뭐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무슨 주의 의무? 성관주의. 줄여서 성관주의. 성관주의 몇 적었어요? 저 중개하고 이인 공통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 이해됐어요? 성관주의 의무가 공통점. 그 유사점 나와 있잖아요. 몇 줄만 그시면 돼요. 근데 위임은 자 보세요. 우리는 중개를 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아요, 안 받아요? 원칙이 유상이야. 근데 무상으로 친척 물건을 무상으로 해줄 수도 있어 없어요? 근데 원칙은 유상이죠. 근데 위임은 원칙이 무상이에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됐어요? 물론 이것도 돈 주면 내가 맡아서 일 처리해 주겠다. 유상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계약이니까. 위임도 계약이거든요. 근데 원칙이 무상. 중개는 원칙이 유상. 됐어요? 자, 그다음에 중개는 아까 이야기했죠. 사실행위고 위임 사무는 사실행위 형태. 이제 아까 장부 정리해달라 이런 거 사실행위 형태. 그리고 물건을 팔아달라고 맡아서 팔아주면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진 법률행위 형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는 반드시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근데 위임은 신뢰 관계를 기초로 한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다. 뭐 이런.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통점, 차이점 두 가지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고용 도급 현상강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일단은
중개하고 이임 공통점 차이점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대리하고 두 가지는. 자, 그래서 일단은 중개하고 구별 개념 공부해 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 봤어요.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큰 2번 용어가 공인중개사란 용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도 한 줄밖에 안 되지만은 시험 나오면 틀려요. 자, 거기 읽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법 몇 줄 읽으세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뭐한 자? 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 이걸 줄이면 어느 법? 이 법. 자, 이걸 두 가지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자, 이 법입니다. 자, 그 밑에다 적어. 애국법 X. 자, 애국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에요.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왔고, 애국법에서 자격을 취득한 자라면 틀려버리고, 자, 뒷지문에 자격을 뭐한 자? 거기다 밑에 여기서 한 글자라도 더 들어가면 틀려버려요. 자격을 취득하여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그러면 틀려버려요. 취득한 자 한 글자로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자격 취득했고 써먹지 않고 보관하신 분들도 있죠. 나중에 써먹으려고. 그분들도 공인중개사예요. 놀고 있어도 뭐가 돼?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취득한 자에서 한 글자로 더 들어가면 틀려요. 자, 한 줄이지만 또 문제 틀려나가요. 이것도 주의.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가 뭐가 나와요? 중개업. 이 중개업은 시험에 자주 나오죠. 중개하고 중개업은 단독 문제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개업 개념은 공식처럼 공부하라 했어요. 공식처럼. 첫 번째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 의뢰가 있어야 돼요. 의뢰가 있어야 되고, 다 일정한 뭘 받았고, 보수를 받고, 세 번째가 중개를 업으로 한다. 자, 번호 매기세요. 1번, 2번, 3번. 자, 그리고 중개 동그라미 치세요. 뭘 동그라미? 중개. 그러면 이걸 이제 공식처럼 공부해야 돼. 중개업은. 자, 이걸 서식화. 자, 공식처럼 공부했는데 해석학 들어갈게요. 다른 사람은 누구를 말해요? 의뢰인을 말하면 돼요. 의뢰인이 여기서 다른 사람이요. 이 사람이 개공에게 중개달라고 의뢰 맡길 수 있죠. 그럼 의뢰인은 범인은 대부분 소유자가 자기 건물 팔아달라고 의뢰 맡길 거 아니에요. 소유자가 대부분이요. 근데 진짜 소유자는 병이고 갑이 병의 대리인 자격으로서 의뢰를 맡길 수도 있어 없어? 있죠. 그 다음에 방금 위임에서 위를 맡은 사람 뭐래요? 수임. 자, 물건 팔아달라고 맡은 사람 있어 없어요? 이 사람도 의뢰를 범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자, 맡아 팔아달라고 하니까 모르니까 이제 개공이한테 맡기는 거지. 그죠? 자, 이거 이제 의뢰인의 범위도 단순하지만 이것도 시험에 한번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죠? 자, 수임인은 의뢰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지문 맞아 틀려? 틀려. 자, 이것이 이제 단순하지만 이런 것도 지문에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일정한 뭘 받고? 보수. 보수가 뭐요? 중개 보수죠? 그러면 중개 보수를 안 받고 무료로 친척이나 아는 사람 해줄 수도 있죠? 무료 중개를 했다.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무료 중개했다. 그럼 중개업 개념에 안 들어가. 왜? 보수를 받아야지. 그죠? 근데 중개는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중개는 알선만 하면 중개라고 했잖아요. 개념에서. 그죠? 그러면 또 하나. 이건 중개 어부 개념에 들어간 거 보세요. 이렇게 거래를 끝내주고 거래 계약을 끝내주고 나서 보수를 달라고 요구만 했어요. 보수 달라고 요구했어. 그러면 중개업부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요. 그다음에 둘이 보수를 주고받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면 중개업부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그래서 요구나 약속만 해갖고는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지 않아요. 확정적으로 뭐 해야 돼? 받아야 돼. 받아. 됐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용어가 이제 뭘 업을 해야 돼요? 중개를 업. 그러면 토지 건물을 알선한 거 중개죠. 업이랑 계속한 거예요. 토지 건물 알선을 계속하는 거 중개업. 됐죠? 그러면 우리가 저 뒤쪽에서 겸업 배우잖아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이 개발에 관한 상담은 중개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상담을 계속하면 상담업이지 중개업이 아니에요. 분양 대행은 중개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분양 대행업이요. 그건 중개가 아니에요. 중개를 업으로 해야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이 어부 개념. 업은 몇 가지가 충족된다 그랬어요? 세 가지. 이쪽이 이제 업이 되는 경우고 이쪽이 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면 업이 아니에요. 그럼 어부 개념 가장 중요한 거 두 번째죠. 계속적이고 반복적. 여러 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우연히 한 번 하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한 번에도 계속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 없어? 어떤 경우? 사무소 내고 한 번, 등록하고 한 번. 이런 것은 다 한 번으로 봐야 돼, 계속으로 봐야 돼. 자, 사무소를 내고 한 번은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으로 보는 거예요. 왜? 한 번 했지만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래서 계속을 봐. 우연히 한 번 그러면 이쪽이에요. 그죠? 그럼 세 번째 요건이 또 뭐가 중요해야 영리 목적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럼 비영리 목적이면 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요즘 뭐 TV 프로에서 주택 소개해주고 매주 소개해준 프로가 있잖아요. 그것은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왜?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지만 이거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이 안 들어가요. 만약 중개업이 되면 그분들은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받아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해됐어요?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몇 가지가 충족돼야 돼? 세 가지.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중개업에서 이거 하나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개설 등록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옆집에서 의뢰가 들어와서 보수받고 계속 알선을 했어. 그러면 세 가지 다 충족했잖아요. 그러면 중개업 개념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갑니다. 이게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안 하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지. 이게 등록을 하고 하면 적법 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하면 무등록 중개업. 중개업이 안 되면 처벌도 안 받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적어놓으세요. 개설 등록 유무 불문. 등록을 했건 안 했건. 자, 등록 유무 불문. 등록을 했건 안 했건 몇 가지만 충족하면 세 가지만 충족되면 중개업부 개념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뭘까요? 지금 이제 배웠으니까. 응? 중개는 보수를 받든 안 받든 알선만 하면 중개 개념이 되죠. 그러면 중개업은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중개는 한 번 해도 중개가 되죠? 여기는 한 번 해야 돼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 물론 이제 해석상 한 번도 계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자, 이거 이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들입니다. 개념 잡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중개하고 중개업 개념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개념으로 들어가야 돼요? 개업공인중개사. 이걸 줄여서 개공 그렇게 표현합니다. 됐죠? 자, 개공 들어갑니다. 개공 개념 들어가는데 여기다 따로 적어볼게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란 것은 어느 법에 의해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개설등록. 개설등록 동그라미 치세요.
개공이꼬로 개설 등록이다. 그래도 맞는 표현이에요. 개공이꼬로 개설 등록. 개공이꼬로 개설 등록. 개공이꼬로 뭐다? 개설 등록. 개공이꼬로 뭐다? 개설 등록. 자, 그러면 개공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 공인 중개사인 개업공인 중개사, 부칙 6조 2항을 줄여서 뭐라 해요? 중개인.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분석 들어갈게요. 자, 법인인 개업공인 중개사는 일단 법인을 만들어서 중개한다는 소리죠. 일단은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든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이 첫 번째. 됐어요? 두 번째, 자, 남양주시에 가가지고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자, 어느 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법. 지금 우리가 배운 것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개설 등록한 법인, 이 등록이 돼야지 중개법인이 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이걸 딸리 표현해서 중개법인이라래요. 그러니까 회사나 협동조합 만들어서 개설 등록이 돼야 돼, 법인도. 그러면 이제 중개회사로서 영업하는 거죠, 그죠? 근데 법인 개공 그러면 무슨 법인들이 있어요? 특수법인. 특수법인은 우리 중개사법에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이요, 다른 법에 의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중개할 수 있는 법인. 그러면 특수법인 종류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지역농협협동조합 줄여서 지역농협. 자, 그 다음에 지역산림조합 있습니까? 산림조합. 또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있잖아요. 관리기관.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만 등록을 한다 그랬어요? 자, 이분들은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위에 세 법인들은 등록을 하지 않고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 특수법인은 넷 중에서 어떤 것만 등록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정리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특수법인인 개공, 공인 중에 다른 법률에 설립되어 중개할 수 있는 법인 말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거기서 지역농협하고 지역산림조합까지 묶으세요. 여기는 등록 X,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등록 X요, 등록 O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도표 한번 보세요. 지역농협은 보험 얼마 들고 영업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 지역산림조합,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단지관리기관은 보험 얼마? 2억 원 이상. 기억나요? 자, 지역농협은 어떤 것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농지만, 농지 동그래. 농지 매매 교환입니다. 다른 거 못 해요. 자, 지역산림조합은 어떤 것만 할 수 있어요? 임목하고 임목이면 동그라미. 매매 교환입니다. 중개. 그다음에 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업무용 자산 및 구조 개선 기업 자산 매매를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해당 산업단지 안입니다. 그 산업단지 안의 공장 용지하고 공장 건축물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일단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 여기도 개설 등록 동그라미. 됐어요? 자, 부칙 6조 2항의 개공은 공식적으로 등록이 됐어, 안 됐어? 안 되죠. 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오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왜 개공이에요? 이것도 개공입니다. 등록한 것으로 간주를 해줬어요. 그래서 개공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개공 종류는 세 가지예요.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개공 종류는 몇 가지? 세 가지. 그 등록한 것으로 간주 밑줄 그어 놓으시면 돼요. 자, 밑줄 그어 놨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뭘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 개념 있어 없어? 있어요. 한번 봐드릴게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자,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 개념이 있거든요.
자, 소속 공인 중개사란 것은 개업 공인 중개사 밑에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여기는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중개 보조원은 공인 중개사로서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수행 못하고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됐죠? 자,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자격증 있고 없고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중개 업무가 뭐가 있어요? 직접 매수인에게 소재지 면적 설명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 계약서도 작성할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보조는 해 못해? 못해. 그리고 이제 현장 안내 일반성 보조 업무는 둘 다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영어 문제 나올 때 보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가로로 묶어 놓으세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지문이 있냐 없냐부터 따져야 돼. 그다음에 하나 더 소공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우리가 보통 아는 것이 고용인이죠. 고용인인 소속공인중개사. 근데 법인은 뭐가 있어요? 임원사원인 소속공인. 임원사원 중에서 자격증 있는 임원사원들이 있어 없어요? 여기도 소속공인중개사로 보고 있어요. 됐어요? 임원은 이사감사, 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일반 직원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걸 말하는데 이것도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단은 영어까지 해서 다 끝내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내다 보니까 1시간이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흘렀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자, 휴식 갖고 또 들어가 뭐 할게요. 네. 휴식.